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엄마 품에서 못 자란 거나 또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 뭐 잘못 보증도 쓰고 이러면서 그 경제적인 걸 다 떠안게 된 이미자 씨가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진 거나 또 이제 아버지의 빚을 떠안으면서 어떻게 잠잘 곳조차 제대로 없어서 그때 또 잘해주던 사람과 결혼을 한 또 정재은 씨나 되게 많이 비슷한 인생을 같이 걸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또 이미자 씨가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한국에 와서 짧게 이제 활동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제 자기가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여자를 엄마의 그 시각이 아니라 그냥 여자의 인생으로 자기가 바라볼 때 이제는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엄마랑 딱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엄마랑 한번 포옹을 해보고 싶다. 너무 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늦기 전에 꼭 한번 정말 엄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우리 재원 양이 참 기특한 게 있어요. 예. 얼마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사우나에 다녔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재은이하고 나하고 또 우리 그 김지미 씨, 최무룡 씨하고 헤어지기 전에 난 아들하고 한 달에 8월에 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잡지사에 같이 났었어. 그러니까 난 재은이 보면 꼭 딸 같은 거야, 내가 지금. 걔네들이 벌써 올해 벌써 50이 되잖아 지금. 예. 하나도 엄마 원망 안 해요. 자기는 엄마만 행복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뭐 서운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엄마의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엄마에 대한 게 요만큼도 불만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주 정말 아주 신통하더라고 정말. 지금 엄마가 나한테 좋은 목소리를 남겨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여간 제 추정에는 이건 남의 가족사 정말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미자 씨의 그 냉정한 태도는 첫 번째 결혼으로 인한 그 남편과 딸의 기억을 자기 삶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미자 씨 자서전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남편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7살 때 한 번이 그렇게 한번 시도했었는데 딸이 아빠랑 살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 남편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 호적에서 지우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와서 평생 살겠다. 그런데 남편이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딸을 위해서라도 아예 단절하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스스로 쓰기를 그렇게 결정한 자식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마음도. 그런데 이거를 한번 결심한 걸 무너뜨리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끝끝내 자기 결심을 다 잡았다고 이렇게 자서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잘 살고 계시는 TBC 계시다 KBS 오와 계시던 김 선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재밌어요. 이미자 씨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근데 그 당시에 김 선배는 잠깐의 사연이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자 씨가 먼저 결혼을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선배님도 오케이 이미자 씨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해갖고는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미자 씨의 스캔들은 끝이 나고 정말 현모양처로서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종갓집에 가서 정말 살림하며 김장하며 애 키우며 참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아니 근데 이미자 씨가 기자회견으로 청혼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씨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신문을 좀 보니까 그 뭐 설악산 무슨 호텔에서 속리산. 이미자 씨, 속리산 호텔에서 이미자 씨를 발견했다 막 이런 소문도 돌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 가수로서 조금 뭔가의 해명의 기자회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할 거냐 하니까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미자 씨는 얘기를 해서 마치 이제 그게 프로포즈가 돼버렸네. 임석호 씨는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그 뭐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 김 씨가 결혼할 때가 김 씨가 52세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 70년대쯤 됐는데 그 뒤에 김찬석이 워낙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분이라서 여러 가지 학벌 좋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 꼼짝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연애할 때 알았거든요. KBS 그랜드 쇼 그때 창수 씨가 했다고. 근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둘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창수 씨한테 창수 씨 연애하자 했더니 아니야 되죠 아니야. 그래서 뭐 아니야 아니긴 그때 벌써 연애할 때야 그때가 벌써. 사실 이미정 씨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아마 안정적인 삶을 되게 추구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원래 힘들게 살아왔고 스캔들 때문에 많이 다쳐 있는데
방송국에 갔더니 정말로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한 극장에선 볼 수 없었던 그런 반듯한 남자가 있는 거죠. 훈남 PD. 그래서 그 남자한테 오히려 자기가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스스로 작별 편지를 썼대요. 우리는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모습을 보고서는 그 PD님도 오히려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둘이 부부의 영혼이 맺게 됐어요. 창수 씨도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남편 모시고 살려면 여자 힘들다. 힘들어. 본인 얘기하시는 거. 네. 공연 끝나고 나면 정말 분장 싹 지우고 민낯으로 공항도 나가고 그냥 어디 점심 먹으러 가도 화장 하나도 안 한 채 이렇게 다니시고 그 이제 준양반 그 찬거리는 본인이 꼭 시장 가서 다 챙겨서 본인이 딱 제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손수 다 밥 짓고 반찬 다 해서 딱 상 차려드리고 나오고 아주 뭐 정말 김창수 선생한테는 뭐 둘도 없는 아내 역할로 그러니까 참 뭐 충실하게 해오셨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자 씨 본인이 말씀하신 건데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밖에서 연애 활동하면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팬들의 박수 받고 이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있다고 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신부님 모시면서 장도 직접 담그고 김장 다 하고 또 아이들 밥 다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에서 올 때 엄마가 맞아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수가 아니라 정말 엄마로서 굉장히 동네에서는 충실하게 아주 그러니까 연희 일과 아주머니로 가정을 유명해요. 정말 다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살림꾼인 것 같아요.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시어머님이 엄하셨잖아요. 본인 늘 얘기하셨다시피. 먼저 이제 전처 소생의 딸이 2분 계셨고 본인이 같이 아들도 하나 더 낳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상당히 남편과 아이들과 시부모, 시어머니 모시면서 아주 열심히 가정주부로서 사는 삶을 한동안 아주 잘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수보다는 좀 더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다음에 애들이 조금 큰 다음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과정은 탑스타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기를 많이 죽이고 다 감추고 남을 위해 물론 자식과 부모와 남편이지만 희생한 시기고 일반인으로 볼 때는 아시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맞추고 살기 쉽지 않은 거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라는 음식 기록을 엄청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패트김 씨는 어떤 열애설이 있었나요? 기록윤 선생님이 먼저 4월이 가면 노래를 써갖고 프로포즈 비슷하게 했는데 더할 나위 없는 명콤비였잖아요. 두 양반이 이제 헤어지는 기자회견을 갔는데 마치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패트김 씨가 기록윤 선생 허리를 이렇게 딱 잡은 우리가 헤어지지만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자. 워낙 스타니까 또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또 떠도는 소문들 있잖아요, 루머들. 누드 촬영을 한 게 일본 주간지에 나왔다고. 4개월에 한 번씩 얼굴을 다 막 볼록볼록 는다. 자꾸 뭘 맞는다고. 이제 그러면 패티김 씨는 데뷔가 어땠나요? 패트김 씨는 패트김 씨는 이제 고등학교를 중앙경을 나왔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왠지 저 아나운서가 외국에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아나운서 선배님 될 뻔했네요. 눈이 나빠갖고 이걸 원고를 제대로 못 읽으셨대 더듬더듬. 그래서 안 됐는데 어느 날 명동거리를 걸어가는데 큰오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기타리스트를. 이 양반이 옛날에도 창했었는데 너 노래 너무 잘했는데 너 뭐하니? 그러니까 그 노래 썩히면 되겠니? 해갖고는 오디션을 받게 해준 거예요. 몇 달 동안 견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 패티김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노래 제일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서구적이네요. 저 여기 봐요. 누가 감성이 묻어나요. 진짜 이쁘시다. 너무 매력적이다. 이 영상 보니까 노래를 부르실 때 이게 박자에 따라 뒤로 자꾸 넘어가시네요. 이렇게. 근데 뭔가 패트김 씨는 아까 예전 화면도 이 이미자 씨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 싶은데. 흑백일 뿐이지 요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예, 어땠습니까? 자란 환경은? 패트김 씨는
그 아버지가 되게 엘리트여서 일본 메이지대 출신의 이제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니까 상당히 엘리트 집안이었고 또 어머니는 그 지금 숙대죠. 숙대 전신인 경성보육학교 출신이고 근데 3남 5녀 중에서 6째 딸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좀 6.25 동란을 겪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0대 때 국악원에서 전통 국악하고 남도창을 배웠고요. 예. 그다음에 통남파 선생님의 그 봉선화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른 걸로 유명한 그 소프라노 김천혜 씨한테서 성악도 배우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짝 유복한 가정에서 대형 가수로 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갖고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패티김 씨는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포. 어디 뭐 외국에 미국에서만 아예.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살다 왔어요. 거기서만 놀다가 그냥 그 자기 부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 우리 시절의 이미지가 그랬다고. 그 양반은 미국에서 이렇게 저 건너올 때 그이가 건너왔다는 그 자체만을 대한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정도니까 뻔뻔하고 대한뉴스 태극기 막 날리면 가수 패티김 씨가 뭐 미국에서 몇 년 그럴 정도였으니까. 성경 잘하시는데요. 근데 박종세 아나운서가 했던 동남아 공연에서 절찬을 받은 재즈싱거 패티 김양이 이번에는 다시 구미 공연을 떠나게 되어 그 환송 쇼 파티가 시민회관에서 베풀어졌는데